자, 오늘의 시사 번역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교수님 뭐 간단하게 그 어떤 큰 줄기를 좀 얘기해 주시죠. 오늘 또 일관적이라고 아까 네. 잠깐 말씀하셨고. 네, 큰 줄기는 이제 결국은 지난번 재표결, 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21대 국회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재표결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당의 말,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였나?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나오겠구만요. 예. 이 내용으로 쭉 구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나요? 그렇습니다. 네. 발언 함께 보시죠. 자, 아마 재표결 할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재표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양심의 목소리이지 찰나에 불과한 권력자의 뜻이 아닙니다. 네. 네. 뭐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한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충분히 뭐 해석이 필요한 말은 없어요. 네, 네. 네, 이거는 되게 정상적인 이제 그런 발언이죠. 예. 그러면 권력자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이 맨날 되게 붙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질문 네. 여러분들께.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나 21대 마무리를 지었던 네. 낙천낙선자들도 많으니까 네. 권력자의 뜻을 따른 걸까? 또는 뭘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그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걸까? 이게 한두 가지 이유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네. 그게 뭔지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아, 그럼 그 뇌그림 그리는 거군요. 이 사람들의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네. 저는 가장 큰 건 두려움이라고 보고요. 네. 네.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뭐 그거죠, 뭐 캐비넷.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분들이 이제 낙천 받으신 분들 같은 예. 경우엔 공공기관장 자리를 약속 받았다 하더라도 예. 투표 끝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본질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줬을까? 약속을 아무리 찰떡같이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예. 그걸 믿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좀 더 본질적인 건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예. 너 인생 한번 피곤해져 볼래? 이거. 그럼 예를 들면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분명히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예. 했고요. 예. 안철수 대표는 원래 자기가 소신대로 했다 이제 이랬는데 소신이 뭔지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안철수 대표는 그냥 아예 열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예, 그냥 이분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예. 어떻게 예.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 기껏해야 이제 뭐 무효표로 무효 들어갔을 정도 가능성 정도. 예, 예. 무효 사표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김웅 같은 사람은 당할까? 당할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 모든 게 설계가 아니었을까? 누구의? 누구의 설계? 그러니까 모두의 설계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설계죠. 아, 국민의힘에서. 야, 몇 명 정도는 나가서 그냥 찬성한다고 분위기 잡아. 처음부터. 너 아니 몰라요. 이건 진짜로 몰라서 모르는 건데 네. 그냥 저 혼자 상상을 해본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짜여진 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드러난 숫자가 너무나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예. 야, 이거 다 설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이럴 수 있죠. 상대를 방심하게 하는 거. 네. 예. 뭐 이 정도의 역할을 했을 수는 있죠. 예. 예. 그리고 뭐 목소리를 낸 사람들 같은 경우가 되게 확신에 차서 냈다기보다는 네. 눈치 보면서 사실은 여기 한번 끼워 맞춰 보려고 네. 차기 권력에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네. 네. 뭐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두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두려움이라 그랬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는 대충 알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무효표를 던졌거나 누가 적어도 찬성을 했는지 그러면은 이제 캐비넷이 열리는 건가? 그 사람들 대상으로 고발 사주 이제는 막 제대로 막 진행되나?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지금 대통령 본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커가지고요. 예. 남의 캐비넷을 열 시간이 있을까? 예.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괜한 논란, 더 큰 사건을 만들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캐비넷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전가의 보도처럼 네. 검찰 캐비넷을 언제든 열어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가설인데 네. 뭐 그런 경우들이 꽤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언제나 그러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예. 그리고 한결같이 다들 캐비넷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음. 그리고 실제로 잘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거 챙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엄청 노력이 많이 맞아. 들어가는. 예. 네. 지금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캐비넷 열어가지고 조졌으면 조질 사람이 한둘인가? 그렇죠. 거업도 있지. 나 뭘로 조질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하나만 해도 힘든데 그러니까. 안 되고 통제하기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네. 네. 그래서 두려움은 있겠는데 네. 그게 이제 캐비넷에 대한 두려움 말고 또 다른 뭐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까? 현존 최고 권력에 맞서야 된다는 두려움. 네. 아직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내가 대통령의 말에 그러니까 이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번 주에 교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저 이탈표 혹은 소신표가 몇 개 나오느냐가 앞으로 분위기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 질문 있으면 손 드세요.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사람이 제일 늦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손을 안 들고 있다가 찔끔찔끔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많이 들었으면 네. 다음엔 더 많이 들 거다라고 충분히 짐작하지만 예. 적게 들었으면 우리가 좌절스럽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든다 그래놓고 안 드네. 네. 하지만 이 상태, 예. 이게 이 상태는 분명하다고 좀 보거든요. 예, 이게 올라갈까 말까 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러면 이걸 굳이 올리지는 못하게 한 힘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예. 근데 그게 뭐 두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자기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기관장 자리라든가 뭐 이런 거라고도 흔히 얘기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예. 그 외에 또 다르게 뭐 생각나는 게 있냐라는 거.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댓글 조금 컨닝 좀 하겠습니다. 예. 네,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네. 탄핵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 네. 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네. 지금 이거 만약에 탄핵이 아니죠. 특검이 통과되면 정말 네. 위험하다. 오히려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근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국민의힘이 깨지는 걸 방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단일 대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이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막 당론까지 해가면서 막 단일 대우를 하자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무슨 충성서약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그렇게까지 한 것은 정말 탄핵에 대한 위기감을 국민의힘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찬성 조금 이렇게 고민했던 의원들도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이제 정권이고 뭐가 없어. 국민의힘 네. 깨져. 뭐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예. 예. 근데 계속 껴안고 가다가 공멸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수도 이제 있죠. 결단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껴안고 아직까지는 가야겠다. 그래도 뭐 지지율 3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4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고 네. 탄핵 같은 국면들이 만들어지는 거 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총선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상당한 이탈표들이 나올 것이다. 네. 108석 대 이제 나머지 네. 192석이기 때문에 격차는 훨씬 더 좁혀졌다. 다 맞는 말인데 네. 그게 충분한 동력이냐라는 면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적으로 거기다 불을 쓰게 만드는 그렇죠. 그 동력으로는 뭔가 한 끗발 부족하다.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 속에 그게 드러나요. 저 개인적으로 저분 정말 볼 때마다 너무 화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제가 컨닝한 대답이랑 좀 연결되는데 예. 이 사람들 진짜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이 발언에 좀 그게 드러났는데 그냥 예. 제가 말한 김에 읽어드리면 예. 추경호 원내대표 이것도 재표결 아마 직전일 겁니다. 직전이었죠. 예. 오늘 이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다. 의원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 있을 것인데 고민의 죄송합니다. 누가 죽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벌써 고인으로 만들어 버렸네.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이 한 잡혀가겠네. 111명 돼가지고요. 아, 예, 거의 예. 죽이고 싶었구나.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111명. 아, 고인의 무게를. 야, 예. 세상에나. 아. 네. 고민의 무게를, 그러니까 의원들 여러분들 고민의 무게를 모르지 않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 법치주의 입각해 판단, 법치주의 뭐 이런 거야 이제 그냥 쓸데없는 말이고 뒤에 가서 자신의 판단이 헌법적이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네. 자, 근데 보면은 여러분 각자 아마 자신의 생각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고민의 무게를 모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달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찬성표가 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판단에 그 안에서도 예. 그럼, 네. 솔직히 말해서 창피하기도 하고. 예, 예.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변명거리 또 늘어놓거든.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완전 안타깝게 생각한다. 맨날 조정훈 의원도 네. 100분 토론 나가지고 계속 입에 발린 듯이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제 결국 그렇게 갔거든. 네. 그 민주당이랑 뭔 상관이야? 무슨 아니, 상관이에요 그게? 추경호 대표도 그러거든. 이건 민주당이 만든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다. 아 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정의당 참여했던 정의당 뭐 되는 거야? 네. 아니 그리고 이 저기 뭐야 최해병의 부모님 네.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면서요? 네.
근데 왜 이게 민주당을 위한 겁니까? 지금 최혜병이 순직하고 나서 음. 개입에 대한 근거가 뭐 최근에 보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장난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최혜병 죽음에 의문이 있으니 수사합시다 이게 어떻게 곧바로 민주당을 위한 법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민주당을 공격해야 된다. 무조건 민주당을 까야 된다. 이 강박이 조금 이제 무논리로 튀어나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되게, 논리가 되게 무논리예요. 네. 그 지난번에도 그 얘기 나왔지만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와서는 공수처를 부정하는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고 뭐 논리적 모순이 네. 어딨냐고. 자기 모순이라고. 예. 예. 이게 무슨 논리인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개소리거든요. 예. 논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네. 그러나 논리 있는 척하는. 네. 국가기관을 그렇게 한 정당이 만들고 한 정당의 사실도 아니지만 그게 민주당만 만든 게 아니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의 의원도 반영된 거예요.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의식이 이제 바로 또 나오는 게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으면은 네. 무조건 거부권 쓰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네. 의회 민주주의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개무시하는 거지. 그러면서 의회 독재라고는 얘기를 하고. 와, 진짜 네. 몰아버리겠어 진짜. 그러니까 의회가 어떤 정당이 과반을 통해서 뭘 했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건 국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100%의 만장일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예. 네. 그러면 당연히 과반 이상의 어떤 의결에 의해 가지고 그게 밀어붙여진 것이건 아니면 특정 정당이 주도한 것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거는 국회의 그러니까 국민의 대리자로서의 국회 의사 표현이야. 네. 그 중에 일부는 늘 반대하는 거고. 네. 네. 그거를 이를테면 민주당이 만들었고 민주당이 을 위한 것이고 이런 식의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네. 패싸움 논리 아닙니까? 그냥? 네. 야 우리가 이러면 쟤들한테 이득이 돼. 그러니까 탄핵 열차 바로 시동 건다. 근데 니들 스스로 시동 걸 거야? 지금 이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그래 거부권 행사하는 거. 네. 그럼 국민의 힘을 위한이지 그러면. 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을 위한이고. 네. 네. 이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국민을 그렇죠. 위한 게 아니라 응. 국민의 힘을 국민의힘과 위한 대통령 거죠. 본인을 위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 무덤을 파는 건데 사실 네. 저런 식이면. 사실 근데 대통령 머릿속에 지금 국민의힘이 맞아. 안 들어있어요. 네. 사실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쯤 되면은 오로지 네. 본인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맞는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남한테도 그러는 거라고. 네. 그렇지. 자기들이 국민이라고 하는 거 이름에 걸고 헌법을 앞에 걸고 사실은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고 반국민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자기는 네. 또 알고 있구나. 그럼 자기네들이 지금 지극히 당파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사안의 위험성을 아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못한 거야. 음. 그래서 절대 수사하거나 지금부터 물러나면 안 돼. 배수의 진이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교수님 이것도 궁금해요. 너무 많은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묻기에는 예. 너무 많은 게 나오고 그렇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도저히 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김에 제가 어. 교수님의 의중을 뭐라 그럴까 시각을 음. 판세에 대한 판단을 들어보고 싶은 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오반데 박근혜 국정농단 때 느낌이 나요. 언론 보도에서. 네. 네. 아직 근데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이런 탑승 안 했죠. 강성 네. 주자들은 탑승을 안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이 최혜병 작년 8월 초부터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미 외압을 받았을 때부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이상하다. 사건 가져갔다. 네. 그러니까 8월부터 시작됐을 때는 진짜 거의 뭐 한두 개 매체가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MBC라든가 MBC 초창기에 MBC 혼자 거의 캐리를 했고 네. 근데 이게 딱 올해로 넘어오면서 특검에 대한 이 여야 이제 공방도 붙고 하면서 매체가 많이 붙었어요. 물론 강경 주자들 여전히 보수 쪽은 안 붙어 있지만은 조중동은 지금 많이 붙어. 심지어 연합뉴스가 붙었거든요 지금. 네. 연합뉴스 보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최혜병 특검의 이 외압에 대해서. 음. 그래서 이게 지금 흘러가는 국면 자체는 이 거대한 권력,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붙어있던 언론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그 의혹을 보도했던 박근혜 국정농단 때와 조금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 아닌가. 예. 한 8분 응선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 아직은 멀긴 했지만 언론의 분위기상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예.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게 과거를 보는 건 이쪽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쪽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언론 스스로도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읽혀지는 공통적인 어떤 거는 제발 탄핵하는 상황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 그 당시 박근혜 탄핵 괜히 했다. 솔직히 그 배경에는 저는 그게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조선일보, 문화일보 같은 이 강성주의자들은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강력한 보수지들은 이번에 더 안 넘어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 그러니까요. 그 당시 조선일보는 사실은 그 박근혜를 좀 길들이게 하려고 이제 그냥 이렇게 머리 한번 깐 건데 머리 한번 까. 우병우하고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예. 예. 그때 양상훈 뭐 이래 예. 막 싸웠잖아요. 한번 깐 건데 그 언론이 힘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서 좀 깨닫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게 급물살을 타면서 이게 도저히 이게 내 거다,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식의 뭔가 티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네. 네, 그래야지만 좀 면이 사는 상태가 됐잖아요. 너무나 급속하게 확 하고 추락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처음 해본 거고. 네. 탄핵 결정이 실제로 날지 안 날지도 잘 몰랐었던 거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들에 그 급물살에 다들 쓸려간 거예요.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돌아섰던 사람들도 네. 사실은 뭐 약간은 잘난 척하고 약간은 좀 있는 척하려고 그 행동을 했긴 했지. 보수의 앞날을 위해 네. 뭐 이러면서. 네. 근데 그 이후에 생긴 게 너무 상처가 컸거든. 네. 뭐가 그렇게 상처였을까요? 다들 힘들었잖아. 아. 그때 이후로 사실은 그 지금 보수 계열 정당은 국민의힘 같은 데는 총선에서 120석을 넘볼 수 없는 상태가 와 있단 네, 말이야. 완전히 그렇게 되고. 이번 총선에서 약간 그게 네. 확정이 돼버리고 고정이 드러난 돼버렸죠. 거죠. 고정이. 아무리 말로는 뭐 결국 52대 48이다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로 자기 위로하기고. 그렇죠. 네. 두 번의 총선을 겪으면서 이게 탄핵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이미 한 번 깨진 보수. 네. 네. 한 번 언제든 탄핵을 당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졌고 네. 가지고 있는. 지금 더 심각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보다 빨리 권력을 찾아오긴 했는데 네. 이게 움직이는 방법이 자꾸 또 예전처럼 움직이게 되고 자기들도 통제가 안 되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번의 탄핵 급물살이 떨어지게 되면 보수 괴면 사태가 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정말 언론이 진짜 치사하고 더럽고 진짜 끈질기게 공격을 해서 예. 정말 멀쩡하게 잘만 돌아가고 있는 것도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예.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오르는 건데 모조리 다 정부 탓으로 떠넘겼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서 기어이 가져왔는데 여기서 탄핵이 또 먹어버리면 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보수 크리티컬이 이중으로 먹게 된다. 그러니까. 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게 설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후회가 너무 강한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 네. 국민의힘은 더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재표결에서도 네. 사실상 전원 반대표가 나왔다고 봐야 되고 네. 우리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강경하게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경하게 저쪽으로 붙어버렸고 네. 언론도 뭐 몇몇 이제 우리가 그나마 중도라고 볼 수 있는 매체들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아주 전통적으로 보수 매체들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더 강고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방어할 수 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어떻게든 컨트롤을 하려고 하지 저쪽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상태. 그리고 나도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탄핵에 참여했어라고 해봤자 개뿔 힘이 안 된다라는 건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게 제가 최근에 봤던 조선일보 사설 중에 진짜 웃긴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국민연금 개혁안을 거의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은 대로 하는 수준인데도 결국엔 거부해서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그거를 너무 세게 까는 거예요. 이상했어. 근데 사설에 딱 뭐라고 썼냐면 이것까지 민주당이 주도하면 정말로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국민의힘한테 읍소를 하고 있어. 너네 이러면 안 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약이지만 탄핵 이대로 가면 정말 탄핵당해. 그렇죠. 이거 보수 괴멸이고 다 망할 수 있어. 이런 약간 공포심이 네. 깔려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언론은 국민의힘한테 읍소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읍소하고 있고 그렇죠. 대통령은 하지만 전혀 네. 들을 생각이 없고 그렇죠. 엉망인데요. 예. 차라리 그냥 탄핵 한번 더 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탄핵을 당해서 자기들이 탄핵이 어쩔 수 없는 것이 되거나 또는 탄핵을 당해서 탄핵을 하는데 동참하는 게 자기들한테 그나마라도 목숨줄이 열리는 길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면 새누리당의 이제 후신들이 있잖아요. 네. 쭉 한번 갈라졌었잖아.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바른정당도 네. 있었고. 예, 바른정당이 있었고요. 네. 근데 그 제3정당도 자유한국당. 만들어봤고요. 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결국 버틴 거는 뭘로 버텼어? 그거 황교안으로 버텼어요. 그러니까 막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황교안, 홍준표 이거지만 네. 결국에는 이른바 박근혜 탄핵을 좋아하지 않았던 세력. 네. 그렇죠. 예. 네. 그 세력들을 나머지 긁어 모았더니 그래도 제일 사이즈가 커. 네. 그 힘으로 버틴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동참함으로써 예. 정권을 뺏어온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 바깥에 있던 세력들이 여기에 그냥 나중에 달라붙은 거지. 네.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래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저쪽이 저렇게 모여서 덩어리가 좀 되니까 뭔가 떨어질 게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붙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국민의힘의 주류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탄핵에 동참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황교안도 하다가 날아갔죠. 네. 홍준표도 거의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도 안 되게 박살났으니까. 네. 그런데 진짜 어렵게 꿈나무를 하나 데려다가 대리 전쟁을 시켜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네. 윤석열이라는 네. 대리전을 시켜서 겨우 이겼는데 이젠 더 데려올 사람도 안 보여. 그렇죠. 이거 말고는 이제 답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계속 안고 가도 답이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설마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디자인이 있고 설계가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긍정적인 상으로 뭔가 그쪽으로 가려고 자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막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군요. 맞게- 이 상태는 일단은 아니어야 된다. 아, 일단 미래가 없어. 미래는 모르겠고 일단 이건 막아야 돼.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죽어라고 거부권 써서 어쨌든 지금 구도에서 다음 국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만 쓰고 똘똘 뭉치기만 하면 적어도 탄핵 가결도 안 되고 그 탄핵으로 이어질 만한 가장 가까운 거리인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과가 안 될 것 같아. 우리만 뭉치면 될 것 네, 같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럼 일단 막아놓고 뭘 하든가 해보자. 왜냐하면 그거를 특검을 허용하는 순간 지금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딱 그 첫 마디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가결되면 야당은 시동을 걸 것이다. 야당이 걸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야당을 지우고도 특검인 결국 탄핵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고 있어 그거. 지금 공수처가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네. 특검하면 어떻겠어? 특검하면 진짜 난리 다 나죠. 까버리. 탈탈 털리지 이제. 네. 네. 그래도 털기도 진짜 좋은 게 막 네. 개인 핸드폰도 쓰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든 막 자꾸 막고 이 선에서라도 끝내게 만들어야지 특검이 들어와 가지고 헤집어 놓는 꼴을 볼 수는 없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교수님. 그러면 그 소위 이제 보수의 마지막 어떤 그런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작자들은 네. 라인 같은 거 일본에 뺏기는 거 아무렇지도 않대요. 뭐 그런 건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슈는. 보이거나 고민도 안 되는 것 같아. 네. 보수가 우리 걸 지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수잖아요. 이번에 재표결 부결된 다음에 그 해병대 예비역 연대 그 막 눈물 나던데 진짜 보면은 네. 진짜 울었어요. 그 막 절규하는 와중에 가장 탁 패부를 찌르는 말이 니네가 이러고도 보수냐. 보수냐? 예. 네. 그렇죠. 지금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 속에서 이게 나오고 그 뒤에도 이제 보면 여기다가 얘기하지 않아놨지만 뭐 이런 얘기해요. 뭐 수사가 잘 되면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잘 완결되는 걸 보고 완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특검법 하겠다. 자꾸 왜 특검이 네. 다른 거 다 실패했을 때 마지막 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꾸 거짓말 할래 근데 진짜? 그 말을 뭐 100번 양보한다 쳐도 이미 그 다른 수사들이 실패했다니까 하도 외압을 해가지고. 대통령실 문짝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공수처 수사는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예. 공수처 수사가 완결이 되면 예. 그거 가지고 이거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 무엇보다 안 그러겠지.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네. 또 해야 그렇게 되고. 되고 검찰이 결국 또 검찰 손에 넘어가게 네. 될 거예요. 그거 되겠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 속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머릿속에서 계속 있는 건 특검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미 뚝은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뚝만은 막아야 된다. 지금 거의 네덜란드 소년의 심정이구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수처에서 끝나야 된다. 그리고 이거 어기가 그나마라도 통제 가능한 상태다. 아니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막 이렇게 막 그 댐에 주먹을 넣어가지고 막고 있다가도 내가 지금 뭘 지키고 있는 건가? 생각 한번 해볼 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은 그런데 안 그런가 봐. 우리 생각에는 아니 지금 거의 우리가 볼 때는 진실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수준으로 이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막 대통령 지지율 요새 보면만 너무 낮고 막 아무튼 국민들 원성이 자자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당분간 보수 쪽 의원들은 힘들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라서도 차라리 자기 정치적인 미래를 봐서라도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지탄받던 국민의힘을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안 그런단 말이죠 그게. 그런 사람들은 이미 나가 있잖아요. 이미 다 나가 있구나. 예, 이준석 신당으로 나가 있잖아. 그렇군요. 개혁신당. 예, 잘못 그나마라도.
잘못 생각했군요. 이준석 네. 얘기하면 또 너무 또 심하게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이미 네, 나가 네.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준석도 최혜병 특검을 위해서 최혜병 얘기하면서 계속 눈물 질질 짜고 막 그랬잖아요. 싸우겠다면서요. 근데 왜 안 보이죠? 뭐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노선이 다르대요. 그럼 어떻게 싸울 건데요? 벌써부터 사실 간 보고 있죠 지금. 네. 22대 국회 이제 들어가니까. 안철수랑 이준석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정치를 할 자격이 있나 이 사람들이? 지금 백분 토론에서 천하람 그 의원이 이제 당선자가 나와서 네.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날은 뭐 말은 잘했어. 네, 국민의힘 안에 네. 있는 새 의원들이 한 10명이라도 모여서 그 공동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 10명이 모였을 때 딱 봐서 이거 민주당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거 야권이나 이런 데가 좀 심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절대 우리는 움직이지 말자 이러고 정말 국민의힘 내부나 대통령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럼 우리 10명이 작심해서 움직이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쫄 거 아니냐. 네, 그러겠죠. 얘네가 빠져나가면은 네. 이거 큰일 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이 들 테니까 그 10명만 가지고도 상당한 레버리지 효과가 생긴다는 거지. 상당한 협상력이 생기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 당과 함께 협상해 보자 이제 이건데 내부 고리를 그 안에 만들겠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네 안에 그런 내부에 있는 내부 정당, 내부 야당을 만들어 봐라. 트로이 목마가 되라. 그러면 그 정도 숫자 소수만 가지고도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렇지.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는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고 실제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중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조금이라도 양심 있고 조금이라도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좋아. 근데 국민의힘 내부 당의 분위기가 주변의 의원들도 그렇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계층이 그걸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하겠죠. 특히나 보수는 한번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면 네.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승민의 운명이었었죠. 네.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원상복구를 못 시키고 있죠. 못 시키고 있죠.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거의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111명이 그러니까 111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결사대인 거지. 예, 그 거의 그 수준으로 남았다고 봐. 아주 정수가 남아 있네. 그 국민의힘의 정수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국회가 불안하니까 초선들 찾아가가지고 막 네. 내가 여러분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예산권 얘기하는 거고 네. 예산 최대한 주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당신들이 지역구에서든 어디든 의원으로서 먹고 살 수 있게 내가 최대한 해주겠다. 그 얘기하는 거 내 정권이랑 우리 정권이 같이 공도동망의 상태로 빠지면 안 된다. 네. 잘 생각해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 사실 민주당 대통령이 이 얘기했으면 탄핵입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없는 건 무조건 거부권 쓰겠다라고 하는 망발까지 한 게 그걸 선언을 했어. 예, 그게 메시지예요. 나는 절대 물러설 생각 없고 물러나지 않을 테니 당신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테니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지 말고 108명은 그대로 남아 있어라. 그 자리에. 이 얘기거든. 111명에서 108명으로 예. 200석을 넘겼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공간은 200으로 어느새 200이라는 숫자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숫자가 됐지? 그러니까. 네? 예. 과반도 아니고 151명도 아니라 네, 네. 예. 언제부터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민주당은 과반도 안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야삼당 막 이렇게 함께 4+1 뭐 이런 거 네. 해가지고 겨우 바꾸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패스트트랙하고 예. 그러다가 지난 21대 때 거의 108석까지 갔는데 네. 그거로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200석을 기대했는데 200석이 좀 못 미쳐. 네. 그랬더니 막 진 것 같아. 네. 언제 국회가 의결할 때 200석이 필요했냐? 그러니까. 항상 원래 다수당이면 되는 거 아니었나? 예전에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정도 의석이 아니고 과반을 넘겼다는 이유로 자기네들 날치기 하고 싶으면 다 날치기 했어요. 미디어법 같은 거. 그렇죠. 예. 그거는 심지어 판결이 나왔어. 절차를 어겼다고.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180석이 넘는 선택을 받았는데 이 독재래. 뭘 하지도 않았는데 독재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뭐 서버타주를 하고 있고 솔직히 말 다수의 국민들은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도 없어요. 네. 다만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수권 정당이냐 그렇지 않느냐면 나중에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겠지.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탄핵을 절실히 원하는 것 같진 않아. 국민 다수의 목소리는.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건 보통은 싫어하거든요. 일단 특검까지는 내가 찬성하겠는데 네. 당장 탄핵은 잘 모르겠다. 네. 네. 그런 건 있죠. 네. 실제로 그런 상태가 자꾸 오는 것들은 왠지 싫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은 옛날 버릇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제는 200석을 저지를 한 것만으로 이미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야. 아. 네.
그러니까 거부권을 나는 여당 허락 안 맡으면 거부권 무조건 쓸 거야. 이거는 거의 그렇지. 위헌적인 발언인데 네. 그거를 대놓고 해버리니까 대통령이 거의 그 수준에 와 있는 거죠. 너네 200 못 넘겼잖아. 아니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정치를 편하게 할까요? 너무 쉽잖아 원래 정치가. 깡패가 편해 마음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래요. 하고 싶은 게. 그냥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대통령이 대놓고 예산권을 이용해서 너희 108명은 내가 밀어줄게 이런 거는 까놓고 얘기하면은 우리끼리 해먹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정의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108명의 지금 생각, 그 전에 이제 111명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결국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유지해야 내 밥그릇이 지켜진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막을 거면 다 막아야 된다. 이게 쪽팔리든 뭐든 간에 막을 건 다 막아야 된다 쪽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을 뜯어내기가 아직도 쉽지 않아. 그럼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될까는 좀 이따가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발언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가 이제 바로 이 발언을 하죠. 네. 네.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6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듭시다. 네. 이거 묘하네요. 약간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이랑 네. 시작이 똑같아. 그치. 똑같죠. 근데 서로 네가 싫은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프레임이 생긴 거예요. 네. 네. 이미 탄핵은 음. 기정사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다음 단계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왔죠. 이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가 이 사람들 진짜 위기감을 탄핵에 대해서 느끼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딱 떠올랐던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 약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네. 탄핵이란 말을 얘네가 하면 안 됐었던 거 아닌가. 음. 이렇게 되면 탄핵이 현안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탄핵할까 말까가.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급했던 거죠. 그치. 네. 얘기를 꺼내서라도 막았어야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 탄핵 때는 지금 탄핵 열차가 막 시동 걸리는 상황 보고 싶어? 쟤네들 지금 그 다음 단계 글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 우리 다 망해. 뭐 네. 이런 거. 그 전에서 막아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집권 여당이라는 말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대통령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야 지금. 그거 탈당하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총선 전에는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우리 안 살아. 4년 내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번엔 대선이거든. 지선하고. 네.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또 선거도 없어. 일단 버티자 이거예요. 버티자. 그치. 3년만 버티자 뭐 이런 거지. 버티자. 그러다 보면 뭔가 수가 생기겠지. 쟤네들이 세상에. 뭐 예를 들면 자살골을 넣건 네. 야당이 뭔가 잘못을 하건 쟤네도 뭐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판결이 나오건. 어차피 저쪽에 대통령 후보들 다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 생물이야. 몰라. 일단은 지키고 봐야 돼. 이거예요 지금. 야 이거 거의 가서 말을 듣고 오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국민의힘에 가서. 아니 이 정도면 거의 그 기생충에서 그 뭐야 송강호의 계획 아닙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는 거죠. 네. 원래 계획 안 세우는 게 진짜 네. 진짜 좋은 계획인 거야. 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거. 마인드에서 요새 슬슬 나오는 게 조선일보가 진짜 안 돌아설 것 같긴 하다 이거 생각하면. 조선일보가 요새 엄청 열심히 보도하는 게 김정숙 타지말이에요. 네. 저쪽에 뭔가 저쪽에 자살골 감이 있어 막 근데 그거 던져주는 거야. 초청장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정권 중반기를 이제 가는 정도면 예. 전 정부 터는 건 이제 그만해야지 이게 진짜 뭐 그만해야 하는 돼. 짓입니까? 털어서 나올 것도 없고 지금 재판부에서 걸린 것도 여러 개고 네. 국민들도 별로 이제 이걸로 꿈쩍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블랙리스트 거진다 무죄 나왔죠 지금. 네. 예. 근데 그거 가지고도 또 이제 하고 있잖아. 이걸 포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해서 지금 탄핵으로 가는 다음 단계의 어떤 디딤돌이 놓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저쪽의 붕괴를 유도하는 네. 근데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수가 이제는 너무 얕다 보니까 사실 김정숙 타지마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할 게 없는 거야 사실 이제는. 할 게 없는 거지. 예. 왜냐면 저기 뭐야 그 김혜경 여사 그거 샌드위치 예. 그거 몇천 원 가지고도 지금 걸지 않습니까? 네. 10만 원인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금액을 까먹. 그게 10만 얼마였어. 네, 10만 얼마였을 거예요. 식사비.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 하다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전 정부까지 올라가는 거고. 네. 근데 이거 약발 없잖아요. 네. 없죠. 예.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예. 지켜야 되니까 예. 수성전이니까 지금. 예.
지금 이제 되게 머리 나쁜 사람이 일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예.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이 얘기를 탄핵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내고 바로 이제 뭐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이제 특검법을 다시 밀어붙이자라고 얘기하면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걸 뭐 가장 먼저 얘기했다는 게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네. 저는 탄핵 역풍론 예, 야권에게 이제 어느 정도 자제시키는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 만능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무조건 탄핵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탄핵 역풍론도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 네. 이거를 굳이 꺼내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네, 그렇죠. 저들이 먼저 꺼내고 있고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이미 탄핵이 돼 있어요. 네. 옛날에는 그 다음 단계가 탄핵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네네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얘기를 꺼내버렸어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었고 뭐 개헌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음 단계가 탄핵이 돼 버렸어. 왜냐면 국민의힘이 그 다양한 가능성을 자기들이 다 차단하고 탄핵을 입을 꺼내버렸어요. 예. 지금 나경원 의원 이제 나경원 당선인이 4년 중에 이제 개헌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개 두드려 맞.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네. 다른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누가 하나 배신해 나가면 박살이 날 거니까. 그러니까. 입만 뻥긋해도 그냥 막 몰아 때리는 거야. 나경원 당선인이 그 약간 본보기였네. 네. 우리랑 지금 딴소리해?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저기 포포루님이 지금 검사 탄핵 기각된 거 보니 네. 헌법재판소에 이미 넘어간 거 아니냐. 아니, 물론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탄핵 만능론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도 계속해서 경계해야 된다. 네. 탄핵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론을 내릴 거라고 어떻게 하느냐. 위헌과 함께 중대한 불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대통령은. 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는 탄핵을 기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드러난 게 너무 많았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미 국민들은 다 이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론의 눈치도 본다고 분명히. 그럼요. 상황이 된 그래서 거지. 헌법재판소는 언제나 정치적 판단을 하는데요. 거기에 진짜 사람들이 성난 민심이 그냥 진짜 저쪽 여기 헌법재판소 앞에 몰려가가지고 제가 좀 아까 들었던 가스통 같은 거 던질 생각으로 거의 사람들이 거의 뭐 진짜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 눈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 출근할 때 다 보이거든 그게. 당연하죠. 이게 이 역사적인 문제거든 이거는. 네. 자 세상 다 버린 사람을 예를 들면 그 법의 중대성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해서 살려준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없죠. 그런 리스크를 왜 우리가 하나? 헌재는 같이 끌어안고 망하는 거지 그럼. 그렇지.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탄핵돼서 왜냐면 검사 탄핵 같은 경우 과반으로도 가능한 거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 안에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누가 검사 탄핵 기억이나 합니까? 잘 못하죠.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야 하지. 저는 솔직히 탄핵해도 될 만한 범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아슬아슬했어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되면서 그게 우리가 뭐 진보 보수 따지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만 어쨌든 보수 쪽으로 살짝 인적 구성이 넘어갔는데도 7대 5니까 상당히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론의 어떤 중심에 있지도 않았고 예.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난 상태에서 적당히 그냥 눈치 보다가 뭐 그렇게 솔직히 저기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법관들이나 다 뭐 누구 하나 밥줄 자르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물론 버스 기사 밥줄 자르는 건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렇죠, 예, 공직에 관련된 사람들 밥줄 자르는 거 좀 힘들어하고요. 검사 탄핵이 최초고 검사 탄핵이 인용되는 것도 최초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는데 그걸 인용할 만한 배짱이 있는 그렇지.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5대 4니까 아까 5대 4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런데도 5대 4니까 사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관심 가졌으면 예. 한 명만 돌아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촛불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는데도 5대 4가 나왔다는 건 예.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대한 위법이에요. 예. 솔직히 이거 두는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그 유성 씨에 대한 간첩 조사 사건 당시에 그 보복 기소한 문제였을 겁니다. 예. 검사가 사건을 조작을 했다니까요. 아니 누가 조작한 걸 파헤치는 역할이 검사야. 그렇지. 본인들이 조작을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헌법점에서 못 믿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이 최혜병 문제 가지고 정말 진짜 갈 때까지 갔을 때 국민 여론이 안 그래도 지금 성나 있는데 확 붙으면 사실 헌재도 눈치 안 볼 수 없다. 당연하죠. 그때 되면 나는 헌재는 별로 걱정 안 되는데요. 이 최상병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의심했던 것들에 상당히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 네.
짐작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장관이랑 그다음에 사단장, 사령관 이런 데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예. 내용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까지 연계된 그리고 인사적 불이익을 주기까지 하면서 수사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네. 한다면 이거는 일단 상당히 큰 위법의 요소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소추는 이제 재임 중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러난 게 되게 커야 돼. 네. 그러면 제가 이게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했지만 얘기해 드렸지만 이거 자체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여기에 딴 게 덧붙여져야 돼요. 예, 중대한 위법이 되려면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뭔가 억누른 흔적들, 예, 단지 배우자에 대한 범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배우자 범죄를 덮기 위해서 했던 인사 조치들,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문제로 드러나야 되고요. 네. 예.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예. 이거 외에도 뭐 이를테면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엑스포 국조라든가 이런 것처럼 실 국정 전반 안에 실제로 비선이라든가 뭔가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게 모여야 되는 거라고. 예. 이게 한 건이 아니라 몇 건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이거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임을 방기하고 네. 사적 이익과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인사권 내지 권한을 사용했으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나 또는 공무원이 아닌 비선들이 있었다.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 이게 한두 개 수사만으로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수처 네. 못한다. 하나가 터져야 네. 옆에 것들이 빵빵빵빵 그렇죠. 터지는 거야.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제보도 들어오고 언론도 까기 시작하고 네. 수사기관도 긴장하면서 움직여야지. 특검도 한두 개 좀 진행이 되고 이걸 앞에서 어떻게든 막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가 도화선이 될 거라는 걸 이들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는- 무너지면 다른 사건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런 거 탕탕탕 그렇지. 터져 나간다. 네. 그리고 지금 묻어놓은 게 너무 많고 쥐레밭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쪽도 굉장히 여유가 없는 상황이군요 지금. 그렇죠. 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일찍 그것도 차라리 후반부만 깨끗하게 버리거든. 네. 오히려. 아 그렇죠. 그럼 깔끔하게 손절치면 되니까. 네. 버리고 그들 퇴임 후에 뭐 수사 받든 말든 알아서 하고 그럼 그 사람이 할당 요구 정도로 아마 끝낼 거라고요. 네. 어차피 힘이 없으니까 네. 레임덕이 되는 거니까. 음. 근데 지금은 레임덕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 나 거부권 쥐고 있는 사람이야. 나 예산권 쥐고 있는 사람이야. 손 부들부들 떨면서 막. 예. 내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쨌든 국회는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너들 딴 생각하지 마. 내가 무너지는 게 너희들이 무너지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이 말 듣고 같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단계를 볼 만한 눈도 없고 패거리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 뭐 유승민 개라든가 김무성 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흐름들이 다른 데들이 있었고 이들이 나름대로 행동으로 팍 하고 옮긴 거거든. 예. 약간 눈치도 보고. 네. 도대체 누구를 뽑아놓은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 게 지금 이런 매가리 없는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물론 제가 직접 투표해서 뽑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뽑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30%는 항상 있다 어느 사회든. 우리가 거기에 다른 여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처럼 중간에서 흔들리는 다른 여론이 붙지 않게 하는 우리 사회의 힘이 중요한 것이지. 예. 그런 30%는 항상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부터 뭐 투쟁이다, 뭐 싸움이다, 뭐 협치 같은 거 집어쳐라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네. 지금은 더 이상 타협이나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때는 분명히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제 마지노선 쌓고 양쪽이 붙었는데요. 네. 여기서 못 놈의 협치고 맞아. 타협이에요. 아니 네. 가만 보니까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이미 그러고 있어. 대통령이 이미 그러고 이미 있는데 그러고 있어. 이미 진지 높이 쏟고 기관총 네. 막 달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예. 너무 뻔한 행동들이 바로 나왔잖아요. 예, 옛날 같았으면 진짜로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막 다 탄핵감이었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총선 이후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워낙 우리가 역치가 높아지니까 네. 탄핵도 한번 해보고 막 네. 국민의힘도 지금 역치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일들도 네. 일단은 그냥 빨리 어떻게든 수습해 똘똘 뭉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예. 아 근데 보수는 그 소위 20몇 % 되는 국민들의 지지 말고 다른 건 다 이렇게 진짜 헌신짝 내치듯이 내쳐도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 해병대 같은 경우에 앞으로 누가 해병대 김은국 씨 빼고 해병대 출신 중에 누가 국민의힘을 찍겠어요? 네. 이제 김은국 씨도 안 찍을 것 같던데 전화 안 온다고 섭섭한다 그러던데 그 양반도 네. 도대체 그러면 해병대 버려 뭐 또 버려 이런 거 한번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네. 노인네들밖에 죄송합니다 노인들밖에 안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치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나서 뭐 제가 그 백분 토론이나 아니면 딴 거 할 때 맨날 이렇게 네. 관습적으로 하는 타협은 뭐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예. 대립과 투쟁만이 남은 국회 뭐 이런 되게 관습적인 얘기를 오프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되게 싫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토론 진행자가 이제만이 투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순 없죠.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점잖게 하는 거지 원래. 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격식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그 검리 아주 잘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스스로가 기관단총 지금 설치하고 있다고. 예. 그 얼마 안 되면 병사 다 끌고 먹어가지고 그러나 나는 당신들보다 강한 권한이 있지 네. 거부권. 네. 예. 지금까지 그렇게 강한지도 몰랐던 권한이에요. 네. 이게. 써보니까 알아. 네. 그렇지. 원래는 잘 안 망가지든 뭐가 건 간에 어쨌든 이 108명에게 다 떠먹여줄 것만 떠먹여주면 나는 이걸로 단단한 지금 방어벽을 쌓은 거야. 우리 왜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가 쌓았던 그 기지 뭐죠? 영화로도 나왔던 거? 예. 아 무슨 기지더라. 예. 아씨 무슨 요새인데 그게. 예, 무슨 요새 있잖아요. 네. 아, 까먹었다. 나도. 예. 아무리 박격포 싸고 막 이래도 네. 나바호 요새였나? 아 뭐 아무튼 뭐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런 거는 확실하게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라고. 나바론. 나바론 맞아요. 네. 나바론 요새. 예, 마지노 선과 네. 나바론이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건 참호전하고 다르고요. 이거는 네. 이제 요새예요, 요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거부권이라는 요새를 가지고 그 안에 지금 다 꽁꽁 숨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나바론 요새는 강력해. 예.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강력해. 강력하죠. 그거 부수려고 왜 엄청나게 긴 대포 개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굉장히 단단한 요새 안에만 있으면 버티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3년을 버티겠다. 어. 와 진짜 대단하네요. 예.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저도 제대로 보급이 끊어지거나 네. 아니면 대열이 흩어지거나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 네. 그때 이제 역공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 원래 공성전은 밖에서 공격하는 편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길어질수록 그렇고 다만 안에 있는 인력의 4배가 필요하다라는 거 똑같지. 네. 참. 진짜 저는요 이거 최상병 특검법 이거 부결되는 거 보면서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라는 타이틀을 달 자격이 없어요 일단 이 사람들.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네. 그러니까 없습니다. 싸워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제발 부탁이니까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 앞으로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 국민연금도 하자는 대로 했는데도 그런데도 막 눈앞에서 바로 거부해 버리니까. 너무 민주당도 제발 상대가 협치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갑갑해하시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또 갑갑하다고 우리가 지금 회의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네. 당장 오늘 지금 1호 법안으로 민주당에서는 최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단 말이에요. 네. 조국혁신당에서 뭐 했는지 알아요? 한동훈 특검법으로 네. 올렸고,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투쟁의 자세는 일단 오늘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특검으로 이 지금 당장 반드시 이 책임을 지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 그래서 이 특검이 또 통과되고 나면은 또 어쨌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너무 회의적으로 힘들 이제 안 되겠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닌 게 네.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죠. 나바론 요새까지 몰아넣은 거 아니에요? 몰아넣은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 예, 요거 하나만 깨면 되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단단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거기서 3년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치 독일이 어떻게 망했는데. 그러니까 나바론 요새를 지은 건 나치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도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거기까지 밀려난 거란 얘기지. 예. 요새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왔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요새 바깥에서 다른 짓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타협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야. 예. 아마 일말의 기대를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민주당 안에도 그렇고 예. 그런 식으로 딜을 하면 예. 그래도 이건 받고 이건 안 받고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정도나 최혜병 특검 정도는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뭐 연금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일정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까지 기대한 사람들도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없는 데라 예. 안 할 거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게 없고 맞고 싶은 것만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뭐 이른바 민생 법안 이거 나누는 것도 되게 웃긴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런 거 누가 맡고 있을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막 투쟁하느라고 정쟁 일변도로 가가지고 그게 지금 통과도 안 되고 있는 걸까? 그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이나 이런 거 다 누가 거부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올리니까 바로 폐기 처분되고 이제 거부하고 예 거부하고 폐기 처분되고 아니 심지어 한우 산업 지원법을 거부했더라고. 그럼 왜 거부한 거야? 그리고서 뭐 간호법은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의 그게 협치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게 협치라고요? 자기네들 급하니까 간호사들 급해서 데려다 쓰면서 예. 당근으로 제시한 건데. 그렇죠. 이거 상 차려다 주니까 뒤집어 엎은 다음에 야 그러면 불고기는 한번 내가 구워 먹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뭔 놈의 협치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김치찌개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공간에서 나왔던 건데 일부러 저희 혜리님께 부탁을 했는데 알아서 네. 전화 거는 장면을 넣어주셨어요. 예. 또 개인 휴대전화 같은데. 예. 이어폰 같지 않죠? 아마 최근에 저 휴대전화를 없앴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이게 기자들 만나는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 저는 되게 훌륭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배경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초췌해 보이죠. 예, 이게 하나는 휴대전화고요. 다음에 나오는 거 보시면 유선전화. 네. 예, 082로 시작한다. 자, 이거 아주 김치찌개 끓여줄 때 재밌는 발언인데요. 뭘 재밌어? 우리 언론도 좀 더 글로벌 취재, 국제 뉴스를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기자 여러분들의 연수, 취재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이거 발언 나오자마자 바로 약속. 그냥 예. 그리고 옆에 있던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옆에 있던 누군가 바로 약속했어요. 이도훈이었나? 이도훈. 예, 바로 지금 5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미 300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5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려놨고요. 네. 20명으로 늘릴 거고 50명에서 80명까지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늘린다는 얘기를 한 거구나. 아 정말 심한 말 하고 싶다. 네. 아니, 우리 피디님이 네. 뭘 했네? 얼굴에? 그 이제 햇빛이 너무 밝으니까 선글라스 씌워야 되는 거야. 이게 이거 진짜... 저기 초선원들 찾아가서 나한테 거부권 예사권 있어라고 말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네. 이게 대언론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온 얘기예요. 진짜 대박이야 진짜. 아니 너무 대놓고 돈으로 구워 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나는 기자들이 거기에 박수를 그러니까 쳤다는 사실이 너무 열받아. 박수가 나왔어. 엘리트라면서요. 뭔 놈의 엘리트가 뭐 해외 몇 번 나간다 해주니까 막 꼬리 흔들어요. 아니 솔직히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요. 판국에? 이런 걸로 나를 엮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최혜병 특검을 방금 전에 거부하고 온 대통령에게 네. 여기에 박수를 친다? 이거 박수를 친다고? 우리가 기자들에게 너무 많이 바라는 걸까요? 아니 그렇죠. 저는 이제는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그때 만들어졌던 말이 기레기잖아요. 네. 기레기라는 멸칭이 그렇게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다고 제가 물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젠 그 말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걸 안 써도 될 정도로 약간 이미 그냥 자존심도 없어. 자존심이 없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고 싶은 그 호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말하지 않을래요. 그치. 네. 뭔가 안 될 것 같죠? 그 저기 뭐죠? 그 몸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프로스티튜트. 네. 그거랑 언론이랑 프레스티튜드인가? 네. 네. 전 그걸로 부르고 싶어요. 프레스티튜트라는 표현 쓰죠. 네. 우리나라 그런 편이 실제로 있나 있어요. 보네. 네. 라는 표현이 있죠. 창. 네.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도 있는 모양. 영어로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방금 교수님하고 저하고 한 글자씩 얘기했죠. 네. 네. 막 쓰지 마세요. 또 나도 알아들었어요. 안 쓰셔도 돼요 댓글로.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욕되게 하는 것 같아. 그 직업. 그렇죠. 예. 그분들은 정당한 돈 어쨌든 자기 노동을 그렇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의 원칙에 따르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뭐 각자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뭐 결정한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건 반대하건 어쨌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이거는 진짜로 공익을 해치는 일이거든. 네. 맞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인한테 취재 지원을 해주겠다, 연수 지원을 해주겠다, 국가 돈으로 누가 정당화할 수 있죠? 이거는 누구도 정당할 수 없죠. 네. 네. 이걸 누가 정당화? 그거를 듣고 좋아하는 기자들은 창피함도 없나? 그러니까. 네. 아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신료 안 줘야 분리징수 해야 된다며. 네. 근데 이게 더 필요할 때는 연수를 해줘야 돼 또 국가 돈으로 세금으로. 이게 너무 눈앞에 보이는 정말 너무 선명한 떡밥을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덥석 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거를 입 밖에 꺼낸 게 처음 아니에요? 언론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이게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합니다. 기관이에요. 예. 언론진흥재단의 그 자금, 공적 자금은 어디서 온 걸까?
세금이요? 언론지능법이라는 거에서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예. 그냥 세금은 아닙니다. 그게 언론지능기금이라고 네, 있어요. 언론사들도 좀 내고. 네. 근데 언론지능기금에서 실제로 언론사 기여분은 거의 없고요. 예. 언론지능기금의 핵심은 네. 정부 광고의 대행료예요. 대행료. 광고비다. 맞다. 정부 광고. 맞다. 우리 이거 해시TV에서 한번 예. 했었습니다. 정부 광고가 그거를 다 이제 언론지능재단한테 맡기면 그걸 언론사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이것도 1차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광고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수료를 떼요. 예. 예. 그래서 또 기금을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거로 기금을 만드는 거야. 맞습니다. 예. 거기서 예를 들면 언론지능사업이라는 걸 해. 네. 언론지능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읽기문화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있습니다. 기자들 뭐 해외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자들 교육. 국내 연수 같은 네. 것도 있고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저널리즘 스쿨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해야 돼. 좋아. 하면 좋다 이거야. 근데 거기 언론지능재단 그 이사장 쫓아내려고 작년에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네. 거기서 했던 ABC 지도의 문제점, 그렇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죠. 이게 주무기관이 문화부거든요. 네. 문화부에서 정책을 정하는 거지만요. 언론지능기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야. 수수료로 기금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을 어떻게 쓸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사회는 당연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언론계에 필요한 걸 하는 건데 자 5명을 10명으로 늘린다? 기자 1명당 들어가는 돈이 억대거든요. 예. 해외 한번 보내려면요. 네. 이거 2배로 늘리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몇십억 되네요? 자 5명이 좀 있으면 50명 80명 된다며. 네. 그러면은 10배 늘어나는 거예요. 네. 지능기금에서 그 10배 늘릴 만한 돈이 있을까? 지능기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지역발전위원회 같은 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같은 거 이런 건 좀 있으면 일몰되고 막 이럴 텐데 네. 거기에 쓰는 돈 진짜 몇 억도 안 되거든요. 띨랑. 네. 지능기금에서 연수, 취재 연수나 이런 것들 보내주려고 그렇게 돈 쓸 돈이 그렇게 풍부할까? 대통령이 이거를 지입으로 얘기해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상 법적 근거도 없는 말을 한 거네요. 정부가 해주고 싶어도 절차적으로 그렇게 돈을 빵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기금으로 형성되는 광고 수수료로 형성되는 것으로 기금을 만들 수 있을 뿐인데 지금 법으로는. 그럼요. 예. 갑자기 자기가 무슨 주머니에서 돈 이만큼 꺼내가지고 주면 되는 것처럼. 예. 이거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세금을 투입하려면 무조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재단은 어쨌든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건 언론지능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기금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네. 수수료 재원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이 독립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써야 돼요. 이거를 대통령이 갑자기 정책으로 얘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 네. 왜 주무관청이 결국은 이제 문화부고 대통령이 문화부한테 지시 내리고 문화부 장관이 이제 언론지능재단한테 지시 내려가지고 야 어떻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돈 좀 만들어봐 이럴 수 있겠죠. 예. 그것도 거기서 주는 것도 아니군요. 예.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봐 그렇지. 이거군요. 그렇죠. 근거를 마련했겠죠. 예. 이게 만약에 사업 내용을 만들어서 언론지능재단 쪽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 내용을 만들어서 그러면 문화부에 가져가잖아요. 문화부에서 그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나중에 국회에서도 이제 심사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예. 그럼 문화부가 심사 대상이에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깎으려면 다 깎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언론지능기금 잘못 쓰는 것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국회 감사를 받아야 되는 어떤 대상이 되는 돈이에요. 이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수석한테 얘기하고 수석이 이거 50명, 80명으로 늘려줄게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묘하게 안심되는 게 난 어차피 해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더 웃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기서 환호한 기자들은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이거는 나라 돈을 먹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변형된 그 청탁금지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뇌물이야 뇌물 사실상. 뇌물이죠. 옛날에 이거 전두환이 하던 짓이에요. 전두환이 뭐 아파트 사주고 뭐 이랬. 그렇죠. 네. 해외 보내주겠다. 네. 심지어는 가치도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언론지능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두환이 만든 제도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제가 언론하는 걸 전공한 사람으로서 언론에 대한 일정한 국가 지원 내지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보고서도 썼고 동의하지만 창피해요, 솔직히. 예. 지금 언론인들 연수 보내주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돈 없어서 연수 못 가나? 돈 없어서 못 가긴 하죠. 누가 돈 대준다면 뭐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좋아서 가죠. 네. 좋아해서. 그런다고 해서 글로벌 취재할 것 같아요? 에이. 자, 제가 똑바로 한번 물어봅시다. 다녀오신 언론지능재단 그 지원 받아가지고 다녀오신 사람들 중에 물론 해외 취재 목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받는 기금도 있고 연수 목적으로 받는 기금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근데 그거 가지고 괜찮은 기사를 써와야 돼요 원래. 예. 그리고 그 기사를 쓰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게 쓰이는 데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 하지만 그게 글로벌 취재라든가 해외 취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괜찮은 취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무슨 그런 거는 연수 안 보내줘도 네. 각 언론사마다 국제부만 강화해도 되는 일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랑 그리고 이게 김치찌개 계란말이 말이 그렇지 사실은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귀한 것들 많았더만요. 그 인당 못해도 한 인당 15만 원, 20만 원 되겠던데 그거 대접받고 해외 연수 갔다 온 기자들이 무슨 기사 쓸까요? 이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네. 설마 그거 갔다 와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기사 쓸까요? 솔직히 지금 제가 이것도 사정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원은 했어. 박상 받았네. 네. 어이씨 뭐 취재하지? 왜냐면 취재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해외 취재 같은 게 국내에서 전화만 걸면 기자가 전화 걸면 네네 하고 대답해 주는 데가 아니잖아. 그럼요. 네. 그러면 거기에 또 막 대사관에도 연락하고 막 그 취재처에도 연락해서 갔다 와야 되는데 놀기도 좀 해야 되고 그 취재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얼마나 고민이 많아. 네. 되게 힘들어요. 예. 안 한다고 하려니까.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뻔히 아는데 그 예산 같은 것들을 짜서 그 예산대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좋은 기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충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자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써온 기사들이 좋은 기사도 있지만 사실은 대충 쓰이고만 많은 돈 그냥 드리고 많은 그냥 대충 보고서 쓰고 많은 그런 식의 경우들도 있다고. 물론 요즘은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막 쉽게 쓰지는 못하게 어느 정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지만요. 그거 지원제도 없어가지고 좋은 기사 못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눈에 보이네요. 이게 해외 연수 보내주는 거랑 국제 뉴스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별로 관련이 없어. 그거 일회성으로 갔다 온다고 뭘 해. 국제 뉴스를 하려면 예. 특파원이 많아야지. 특파원은 괜히 있냐고. 그거 며칠 갔다 온 사람이 특파원보다 잘 알겠어? 우리나라는 저 KBS나 연합뉴스도 해외 특파원이 사실 부족해가지고 국제 뉴스 역량이 부족한데. 예. 저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오면 기자들이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한 것도 열받고요. 근데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것도 열받지. 근데 좋아하는 게 더 열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기자들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 이게 국민들 세금 어쨌든 정부 광고 집행에서 그 수수료로 만들어지는 기금이지만 네. 어쨌든 정부 광고료로 돈을 주는 것도 결국엔 세금이 당연하죠. 들어가는 결과적으로 거거든요. 당연히 다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이라고 어쨌든 예. 간에 지금 기자들이 야 세금으로 해외 보내준대 아우 좋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기업들이 보내주는 해외 연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 가지고도 원래 욕 먹습니다 기자들.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네. 막 욕 기업들이 먹고요. 네. 이런 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다? 쪽팔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국가가 상황이에요. 직접적으로 연계돼 대통령 입에서 그것도 수석 이런 사람들 입에서 너희들 해외 보내줄게 와 이런 상태. 네. 굳이 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그냥 좋은 재단들이 있죠. 언론 지원을 해주는 좋은 재단들이 있고 예를 들면 그 재단들이 나이트 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좋은 돈을 그거는 사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공적 기금이긴 하지만 국가가 돈 낸 게 아니라고 그런 거 가지고 해주는 일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일이야. 근데 예전에 삼성에서 장학재단 만들고 언론 장학생 키우고 네. LG 상암재단 같은 데서 그거 키우고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들 좋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줄어들었어. 왜 줄어들었을까요? 눈치 보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욕은 뭐 엄청 네. 먹었거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LG나 삼성이 네. 결국에는 자기네 장학생 만드는 거 아니냐. 그 좋은 취지도 있었지만 제가 언론학을 입장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죠. 솔직히 언론학자들도 그걸로 도움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 네. 좋은 취지지만 그게 안 좋은 취지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건 뻔히 알아. 그러니까 비판받기도 하고 기업들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줄이는 판에 우리 대통령이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해주겠다고. 내가 해줄게. 내가 보내줄게. 물론 이것도 안 지켜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얘기를 이렇게 이 얘기는 근데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언론진흥재단의 사업 중에 그 기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 저 해외 연수도 있지만은 그 아까 교수님께서 실제로 해외 가서 양질의 기사를 써오는 거는 취재 지원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아마 당연하지만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예 대충 없고 뭉쳐가지고 얘기하는 그냥 거예요. 돈 주면 된다는 네. 그 뭐 이상한 생각이 5.18에 가서도 돈 잘 벌게 해줄게 뭐 이러고 오는 대통령이니까. 해외 한번 보내줄게. 네, 뭐 거의 그런 식이야 지금. 근데 그 앞에 변명을 붙여야 되니까 글로벌 취재 뭐 이런 거 붙여놓은 거야. 글로벌만 붙이면 다. 해외 나가는 거면 글로벌. 그냥 구색 맞춰가지고 하는 얘기라고요 지금. 정말 대단한 분, 뭐 대단한 분이에요. 어디 지방 가면 다 신사업, 미래동력 네. 뭐 이런 얘기하고. 네. 네. 뻔한 경제 이야기. 발전. 네.
자존심 상한데 마지막 얘기 보면 이제 그걸 결정타를 매겨요. 예. 자 마지막 발언 보겠습니다. 워낙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웃어야죠. 야 재밌네.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재밌어. 재밌죠. 아 평생이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구수했는데. 그렇지. 네. 적어도 9년 동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한 적은 없다. 야. 이야. 아니, 그러면은 전용기에서 내리라고 한 건 예. 뭘까요, 도대체? 배척이 아니라 뭘까요? 뭐 죽인 건가? 야, MBC 기자 이기주 기자가 막 뒤에서 지금 똑바로 뭐 하는 말씀하세요. 이렇게 얼굴도 안 쳐다보고 가서 네. 수석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자는 짓이냐고 얘기한 건 안 불편했을까요? 아, 이거 편하게 그냥 뒤돌아서 가신 건가요? 너무 편해서 기자회견도 안 하고 도어 스태핑도 중단해 버리고. 그러니까 굳이 예.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요. 예. 언론을 배척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너무 불편해. 네. 예. 늘 자기가 했던 거를 안 한 척하고 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진 척하는 거. 이게 이제 대통령의 어법이에요 지금. 이게 진짜 짜친 어법이거든요. 뭐 그런 거잖아요. 오빠 이러려고 너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은 너무 웃긴 게 마지막 문장도 딱 그거예요. 그렇지. 경직돼 있어. 그렇지. 돼 있어 지금. 겁나 경직돼 있어. 예. 공직사회 언론과의 관계도 언젠가부터 경직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보자. 앞으로도 경직될 거잖아. 경직된 것의 원인이 뭔데? 본인이 경직시켜 놓고. 본인이 경직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주 보면 부들부들해진다는 얘기잖아. 예. 자주 본다는 게 뭐예요? 자주 소통하는 거하고 지금 연결돼 있죠. 예. 옛날에 자주 소통한 게 뭐였고 앞으로 자주 보자는 얘기가 뭘까? 김치찌개 끓여서 먹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외 연수 보내줄게. 아, 저 이제 예. 김치찌개가 싫어하는 음식 순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계란말이하고 김치찌개 보면 소름 돋아. 네, 기분이 나빠져요. 네. 제가 요즘 용산 근처도 잘 안 가잖아요. 네. 진짜 농담 아니고요. 저 그래서 저기 뭐지 바이크 타고 저녁에 혼자 바이크 타고 네. 오려면은 용산 지나서 남산 올라가는 게 최고거든요. 용산으로 안 가요. 자기가 해놓은 거를 아닌 척 한다 그랬더니 윤청렬이래. 시청자분이 윤청렬. 그러니까 자주 소통하는 게 술 먹었겠지 옛날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 먹어서 구슬려서 내가 흘려준 거나 쓰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자기 그 티타임 가지면서 또 불러가지고 우리가 매번 이렇게 흘려주고 그러면 이것도 불법이야. 그렇지. 피해사실 공표 아니야. 예. 그리고 경직됐다는 게 바로 경직되지 않은 상태는 뭐냐면 술 먹는 상태인 거지. 그렇지. 그렇지 술 먹으면 예. 풀어지니까요. 왜 흔히 그러죠? 기름칠 좀 하자 그러잖아요. 예, 근데 돈 좀 쓰고. 결론은 내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지. 그러니까 술 경직됨의 반대가 부드러움이잖아요. 예. 이게 부드러움을 대표하는 언론계의 은어가 바로 뭐냐면 기름칠한다야. 기름칠은 뭘로 해요? 돈과 술로 하는 거거든. 고기 먹이고. 네. 예. 돈과 술로 고기 먹이는 거, 어이? 지금 하고 있는 거네. 정확하게 술만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그 개념도 아예 잘못되어 있군요. 경직과 부드러움의 언론과 권력의 관계에 있어서 부드러움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애초에 이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언론은 원래 권력을 부드럽게 대할 이유가 그렇죠. 없고요. 그런 이유가 없는 경직돼 있는 건데.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너무 자유로워서 막 만나고 그래도 심지어 개인적 친소 관계가 있어도 비판 기사를 막 쓰고 이런 게 오히려 그렇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부드럽게 우리가 만나서 뭐 좀 먹고 돈 좀 주고 하면 기사 좀 잘 써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이 앞에 자기가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뭐 언론이라고 하는 거 불편한 존재다. 나쁜 기사도 쓰고 뭐 비판도 하고 그러면 나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뭐 우리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입에 발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거잖아요. 예. 옛날에 나 자주 소통하고 부드럽게 잘 지냈어. 그것도 본인만 편했죠. 예. 그러니까 기름칠을 해서 결국은 대 언론 관계를 풀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정말 눈에 보이게 드러났는데 그거를 듣고 박수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접시 들고 와가지고 고기 받아 먹고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잘 먹었다라고 기사 써주는 게 같이 화이팅 하는 사진 예. 찍고 이게 언론이에요. 이게 예. 이게 무슨 언론이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제가 뭐 아까 연합뉴스 최혜병 특검 보도하고 있다고 가담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 사안을 생각하면 또 연합뉴스를 좋게 말할 수가 없는데 연합뉴스 기사 보면요 이거 밥 같이 먹었나 봐. 연합뉴스니까 먹었겠지. 정말 뭐 소통을 재개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꽉 막힌 국정의 활로를 이 언론관을 통해서 풀고 있다. 가진 좋은 말을 다 써줬더라고요. 예. 예. 이게 소통 행보래.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통이라고 하면 소통인가 봐. 아 너무 괴롭다 정말. 아니 이런 낮은 수준의
담화를 보고 있는 것도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김치찌개 먹은 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바라나 봐요 아직도 언론한테. 이거는 약간 그 예전에 그래도 우리가 그 MBC에 대해서 그 바이든 날리면 때 막 TV조선도 어쨌든 자기네 일이니까 막 성명에 이름 넣어주고 예.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수준 되면 몇 명은 보이콧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제가 월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굳이 웃으면서 네. 옆에 사진 찍히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계란머리 먹다가 네. 뜬금없이 툭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저 양평고속도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음. 이런 걸 물어봐야 그게 소통이지. 뭔 놈의 그러니까. 소통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떠드는데 무슨 소통이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이든 날리면 불과 2년 전인데 바이든 날리면 때 성명 쓰던 것보다도 지금 후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럼요. 그때는 막 대놓고 대들진 못했지만은 물밑에서 부글부글 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결기조차도 없는 거죠. 다 거세한 거예요, 거세. 아유 사진 봐라 아주 그냥 네. 주옥 같다 진짜. 아우 맛있긴 하겠다. 뭔 소리야? 여기는 기름칠하면 그대로 부들부들해질 것 같아. 아나 그죠? 솔직히 아니, 되게 부들부들해질 거죠. 아유. 초대만 해줘. 기름칠 돈도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별로 안 들어. 네. 네. 한 5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냥 돼지기름 몇 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껍데기 몇 개 구워주고 막 네. 술 한 3병 주고 막. 저는 이제 저기 가면 제가 만약에 출입 기자라면 네. 맛있게 다 먹고 네. 마지막에 사진만 안 찍지. 저 사진 엄청 찍었잖아요. 거기 저기 찍히나 안 찍히나 이렇게 눈치 보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아니 어차피 봉우리는 저기서 불러다 기름칠도 안 시켜줘요. 어차피 출입 기자가 네. 못 돼. 네. 그 급에 못 올라가. 예. 이거 진짜 현실 같지 않아요, 요즘 진짜로. 예. 나 진짜 이게 내 나라의 현실이 이따위로 변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80년대보다도 더 심하거든요, 이거는. 아니 별기가 이게 있었다니까. 옛날에. 이게 내시들이지 이게 무슨 기자들이야 이게 뭐야? 가서 아주 엉덩이 까라 그러면 엉덩이 까겠다. 그러니까 화기애애했다고 기사 나오는데 실제로 화기애애한 게 너무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야 저 해외 보내줄 테니까 바지 한번 내라 그러면 바지 내리겠다 아주. 저거 횡성 한우다. 그럼 저를 많이 찾으신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달아주신 분의 닉이 부들부들이야. 야 기름칠 좀 많이 된 분이 오셨네요. 오늘 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닉이 아주 그냥 닉 값을 터지하게 되시는. 예. 정말 너무 괴롭네요. 근데 이게 너무 최혜병 특검 그 재표결 지금 우리가 발언도 보고 이 김치찌개도 봤지만은 너무 몰리니까 너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발언이 나오는 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최후의 발악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 아니라. 지금 나발은 요새니까 지금 그러니까 맞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배불리 먹이는 건 필요하지. 사기를 돋궈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너무 이제 황당해서 그렇긴 한데. 예전에 그 저기 뭐 킹덤 같은 만화 봐도 그러잖아요. 그 왕이 직접 저기랑 그 아주 최전선에 있는 성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막 이번 전투를 승리하면 내가 이 성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모든 세금을 1년 동안 면해주겠다. 뭐 이런 거의 그 수준이야.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우와 이래 목숨 걸고 싸우잖아. 뒤지고 나면 세금 안 내는 게 뭔 소용인데. 저는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기자들 밥 먹은 거. 네, 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국가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뭔가 행사할 때 그 기자들 오면은 편의 제공을 하거든요. 네,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혹시라도 김영란법에 위배될까봐 굉장히 규정 검토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막 계산하잖아요. 이거 네. n분의 1 해가지고 3만 원 넘나 안 넘나 막 계산해. 그런 것도 하고. 하지만 검사는 괜찮아요. 직접 99만 원 다 맞춰주고. 아니 이번에 밥 먹은 거 기자들이니까. 아니 대접한 사람이 검사잖아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검사 출신. 네. 네. 그리고 왜 그 저 해외 수행 갈 때도 네. 그거 같이 동반 가는 거 그거 다 자기들이 대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비행기 싹 다 내고 숙박료 다 내고 자기 밥값 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사에서. 예. 그런 게 만들어진 게 김영란법 때문이고 그게 바로 이제 그 국가 또는 정부와 언론사의 유착을 막겠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지난 몇 년간의 어떤 시도의 결과물이잖아요.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뒤집어 버려도 되나? 아무런 해명도 없이? 맞아. 그동안 진짜 힘들게 지켜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잡혀갔었고요. 네. 처음에 그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청탁금지법 이거 나왔을 때 조중동이 뭐라고 기사 썼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 농가가 망한다면서 과일 선물 세트 못 사게 해가지고 망한대요. 그런 기사 써가면서 말도 안 되는 발악을 했었는데 어쨌든 분위기 잡혀가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뒤집어 버린다고?
그럼 그렇게까지도 해왔으면 이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또 언론 스스로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나? 이거 혹시 이건 뭐라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게다가 이 날짜가 뭐냐면은 지금 최상병 특검법 냈더니 거부하겠다라고 밝히고 재표결 가기 그 중간쯤이었잖아요. 예. 이거 먹을 맛이 생각이 나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웃으며 밥을 먹어 대통령이랑.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니 물론 이제 각 언론사에서 제가 이제 건너 들은 얘기로는 가고 싶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었대요. 예, 그러니까 억지 추장으로 끌려간 사람도 몇 명 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라고는 합디다만 사진을 봐서는 아무리 봐도 억지로 끌려간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 할 때도 이제 라디오에서 해시 라디오에서도 요 비슷한 것에 대해서 파티 푸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남의 잔치 망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맞아, 그런 마음은 있지. 있어요. 그게. 그리고 특히 그걸 망치는 사람이 됐을 때 또 불이익까지 생기니까. 이 정부는 불이익을 확실히 주니까. 그러니까 주저하는 건 이해가 가. 그럴 수는 있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왜 다른 인간의 분노는 없지?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은 따지는데. 그러니까. 아니 최상병이나 해병대원들이나 예비역들 이런 분들을 보기 정말 부끄럽지 않나? 네. 그리고 그 상태가 역겹지 않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도 이런 상태는 정말 역겨워서 못 견뎠었거든요. 네, 저 지금 못 견디겠습니다. 전 너무 힘들어요. 저거 보고 있는 게 정말 막 자꾸 머릿속에 폭력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안 돼. 그러니까 기자들도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이게 참 대통령을 누구 뽑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게 한 사회의 분위기 전체적인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이게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마저 심지어 공감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제는. 그렇죠.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뭘 할까 뭐 할 때 하더라도 뭐 가가지고 뭐 김치찌개 얻어 먹을 수도 있는데 3만 원 이내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취재하고 그 취재원과 취재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맞은데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선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법에 특별히 위촉되지만 저촉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건 시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공감할 수 없는 시기잖아. 그래서 제가 모든 언론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뭐 한겨레나 극소수의 매체 중에 이 김치찌개 만찬을 비판하는 매체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대부분의 언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화기애애 보도 속에 과연 우리 기자들의 비판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없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 기자가 질문하려니까 그거 질문했잖아요, 윤 대통령한테. 김치찌개 언제 끓여주실 거예요? 끓여줬네. 그게 부들부들해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부들부들해지고 싶은데 언제 기름칠 해주실 거예요? 그분은 이미 부들부들했나 보다. 그때 그 시점에서 이미 부들부들한 거예요. 거의 그거 있잖아요, 왜 바람 인형 있잖아. 뭐 그냥 한쪽 인형. 이런 게 무슨 기자야? 인간도 아니야 이건 진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최상병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계류되고 있었잖아요. 진짜 같은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단어도 안 떠올라. 그 남의 감정에 이입하는 거? 감정이입하는 거, 그거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거, 그 인간의 조건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저걸 보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김치찌개가 목으로 넘어가냐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계란말이가 목으로 넘어가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측은지심. 그 좀 깨는 얘기긴 한데 우리 방금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그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왜 자꾸 김치찌개만 먹었냐고 하다고. 그러니까요. 많이 먹었죠 기자들이. 여기 뭐 어디 먹었습니다. 전복, 뭐 영주, 뭐 삭 어디서 온 과일 막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줬더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영만 이거 이해 충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되도록이면 단순화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못 먹게 될 음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거 다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전복 버터구이 좋아해. 전복 버터구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그거.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저런 거 사준다 그러면 저 안 먹을 것 같거든요. 미안, 죄송합니다. 저 못 먹겠어요. 저는 카드만 주고 가면 먹어요. 카드만 주고 봉우리, 먹어 그 돈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대통령은 없으면 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아무리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환장하고 막 볼 때마다 막 사지를 못 가누는 치킨을 사준다 그래도 안 먹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진짜 너무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언론 문제까지 껴가지고 이제 왔네요, 말씀을 진짜로. 드렸고요. 네. 사실 정치적으로 거의 끝 단계에 와 있다. 네. 그러면서 되게 여유 있는 척 계란말이나 김치찌개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역치를 넘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원래. 네네네. 그러면 네. 이게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도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인정을 잘 못해. 이거 약간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남한테 돈 빌리는 과정 같은 네. 거예요 지금. 일종의 마비 상태예요. 예, 예. 어느 부분이 마비된 거죠. 되게 마비됐지만 어쨌든 쓸 카드가 그래도 몇 개 남은 거 아니야. 거부권 카드. 예. 예. 진짜 이거 우리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얘기를 할 때 거부권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정치적 부담을 얘기했는데. 져야 된다. 네. 이거 그냥 진짜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이거 한두 번 쌓이면 진짜로 큰 크레딧 쌓인다. 이랬었잖아요. 예. 이제는 네. 거부권이 디폴트가 됐어. 14개 벌써 14개. 그러니까 거부권이 디폴트가 되니까 200석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져. 그렇게 되는 거지 자꾸. 야, 이거 위헌이잖아, 솔직히 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저렇게 기분 좋게 웃고 있죠. 밤에 잠 안 올 겁니다 지금. 누구보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대통령 답답한 본인이. 만큼 저쪽은 그만큼 몰려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예. 네. 거부권을 디폴트로 만들 정도. 예. 그걸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해야 됩니다. 교수님 저번에 말씀하셨죠. 순간 그런 때가 온다. 네. 예, 힘을 모아야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특별히 유보하지 말고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빨리 내려오게 될까? 맞아. 네. 그런 거 이제 네. 얘기해야 빨리 돼. 이 사람을 내려오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네. 안 들어요. 여기 뭐 역풍이니 뭐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뭐가 더 문제가 있는지를 대중들한테 어떻게 더 알릴까? 음. 네. 우리는 사실 이제 상당부는 또 짐작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알아낸 것들은 아직까지는 적으니까 적어도 어쨌든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무리 쥐고 흔들어봤자 저들은 그거를 보고 같이 느낄 만한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물리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물리력이 필요해요. 그럼요. 네. 그리고 물리력인 건 물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꾸 들춰내고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야 이제는 저 자리에 있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총선 때 제가 확실히 그 민주당이 그래도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좀 내다봤다고 느꼈던 게 제가 느린 걸 수도 있는데 총선 때 기억나시겠지만 뭐 1특검 4국조 이런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게 뭐 3특검 2국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체 양명주다 뭐 이런 거 네.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이거 국조고 뭐 특검이고 5개 무조건 한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이 정도로 무너져가지고 나발론 요새를 세우는 수준까지 갈 정도라는 거를 이미 그때 어느 정도 판단한 게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말씀하신 물리력 이런 지금 의혹 나온 것들은 철저하게 수사와 국조로 가야 된다. 그런 판단이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 보면 네. 지금 그 시기잖아요. 딱 그런 네. 막 4특검 1국조 이런 걸 해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네. 예. 뭐 민생 이런 거 하는데 그거 행정부가 해야죠. 네. 행정 그거 하라고 대통령 시켜놨는데 당연하죠. 그거 왜 정부가 하면 되잖아. 예산권 있다며. 네. 예산권 가지고 하면 쓴다며. 되고 그거 예를 들면 그 예산 민생을 위해서 쓴다고 뭐 예를 들면 야당이 막을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도 없고 그냥 그건 뭐 오케이 그래 써라 해주면 됩니다. 예. 안 쓸 때 쓰는 것만 막으면 돼요. 예. 그런 거 그냥 뭐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예. 그런 거 가지고 뭐 타협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해줄 거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절대 저쪽이 안 받겠다면서 절대 이쪽으로 놓지 마 이건 보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것들을 슥 가서 계속해서 들춰내야 돼요. 열어줘야 됩니다. 네. 국정조사는 국회가 그냥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거부 못하잖아요, 대통령이. 네. 국정조사 하면 그리고 국정조사를 잘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너무 허술하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 국정조사가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제보도 받고 상당히 국회의원들이 정말 합심해가지고 되게 잘해서 정말로 문제 있는 것들은 국회에 힘을 보여줘야 돼. 맞아요. 이게 물리력이거든. 이게 네. 영능이에요, 영능. 예. 맞아요. 예.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너무 이제 넘어가시죠, 이제. 아까 사실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직까지 진정이 안 돼요. 예. 제가 이런 비겁함을 너무 싫어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소담으로 넘어갑니까? 소담으로 가겠습니다.